자, 그러면 무용보 코로나 특집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영화 탑10 진욱이와 함께 순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영화는요? 아이 운전을 그렇게 해요. 얼른 빠꾸에 이 삐꾸야 꽃배시 행복여행. 삐꾸 빼고 9위는요? 아니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 제목으로 하면요 일출 일몰 자정이에요. 비포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 3부작. 제 정호도 나오나? 8위는요? 아니 그냥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쳐 불라 그냥 세상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실라 프리실라. 7위는요? 꿈꽃도 귀신 꿈꽃도 윤 꿈꽃도 내 꿈꽃도. 이건 특급 칭찬이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네 꿈을 꿔 윤희에게. 김혜연 언니죠. 6위는요? 우주인데스 와타샤 기쿠지로다. 기쿠지로의 여름. 아, 기쿠지로 괜찮죠? 네. 5위는요? 내 아들은 누구야? 내 아들 엄마는 누구야? 나는 오샹이야. 브로큰 플라워. 그렇죠. 오샹 얘기였죠. 뭐야. 4위는요? KFC 또 오세요. 쿠폰북 들고. 아니 그린북 들고. 4위는 그린북. 네, 그린북. 3위는요? 124 곱하기 123은 15,129. 548 곱하기 675는 36만 9,900. 2 곱하기 4는 24 안가. 88은 올림픽. 29 안아. 99 콘. 45 정. 53 불고기 레인맨. 레이맨. 근데 지난번에 오진욱이 그거 숫자 다 틀리더라? 아 틀렸어요. 완전 틀리던데? 틀렸어요. 계산해보니까 엉뚱한 숫자 자꾸 나왔어요. 그게 아무 숫자야 되고. 뭘 우리가 뭘 알겠어. 그래도 숫자 하나는 맞았을 거예요. 사기맨이었어. 웬맨이 아니고. 자, 그러면 2위는요? 온 가족이 그냥 다 함께 떠난다. 아니 아빠 내 말 따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한국 영화고요. 나의 사랑 나의 도시는 우리가 노타낸 거고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네. 이 할아버지 멋있죠? 알마냐? 네. 와이나 첫 번째는요? 네, 다즐링 주식회사. 와이나 두 번째는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먹기도. 먹기 뭐였지? 먹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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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도래. 와이나 세 번째는요? 보살핌의 정석, 수학의 정석 아니고요. 네. 자, 김PD의 What the Hell. 오미노 바비노 카로 이걸로 시작되는 영화죠. 조망 좋은방. 네, 전방 좀 봐. 드라마예요, 드라마. 네. 진욱이의 아따바. 아따마 리자브 먼저 서유기 월광범 시리즈 그리고 시간여행. 신과 함께 시리즈 지옥여행 마지막 점퍼 순간이동. 이동 여행. 아따. 순위까지 점검했고요. 뭐라고요? 순위까지 점검했고요. 결국에서. 나 지금 막 업됐어 지금. 업됐어. 뭐 여행 가는 것 같아 지금. 자, 드디어 발걸음도 가볍게 무용보 코로나 특집 여행 영화 탑10 1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Estou aqui em Bom Jesus para agradecer a promessa que eu fiz do Benício aceitar casar comigo. Obrigada, Bom Jesus, pela graça alcançada de o meu marido ter largado a cachaça. Leontina é merenquina. Já posso ser o homem mais feliz do mundo. E ele tá longe quanto tempo? Tá. Já faz 4 anos que ele saiu de Arco Verde. E não tem notícia, Não é tem isso? notícia. Lembrança para minha mãe, Maria Dalgisa Bezerra. 1위 영화는요? 일병 진욱이 0점 맞았습니다. 0점. 자 봐봐 좀 더 아래로 좀 더 위로. 아니 좀 더 오른쪽 아니 좀 더 그냥 중앙으로 중앙. 에? 중앙이요? 1위는 중앙역. 1위는 중앙역. 중앙역. 예. 여기저기서 이제 에? 이런 소리 들리지 않 같잖아요 지금. 막 들릴 것 같아 지금. 스테이션. 에? 이런 거. 네, 중앙역. 이거 오리지널 브라질 말로 포르투갈 말로 할 수.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아무튼 해줄 사람이 없나요? 형 어떻게 돼 있어요? 센트럴 도 브라질. 진욱이 되게 잘하잖아. 센트라토 브라들. 네, 이겁니다. 네. 네, 중앙역, 센트럴 스테이션. 그쵸, 영어 제목으로는 예, 센트럴 스테이션. 예. 예, 1998년 영화고요. 네. 월터 살레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 월터 살레스. 우리 월터 살레스 영화 했죠. 내가 여행 영화 1위를 하려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못했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네. 네. 브라질을 대표하는 네. 감독이죠. 또 2명이 유명하죠. 월터 살레스랑 페르난도
메릴레스. 네. 네. 두 교황 만들었던 네. 눈먼자들의 도시. 네. 그다음에 시티 오브 갓.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브라질 지금의 시네마를 이끄는 네. 아주 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출연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우리도 이제 뭐 박찬욱, 네. 봉준호 이렇게 봉준호. 있듯이. 네. 근데 이 브라질 이 두 감독이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이 월터 살리스 이 사람은 억만장자죠. 그래요? 예, 아버지가 뭐 무슨 브라질 무슨 정치가이기도 하고 은행가이기도 하고 재벌이야 재벌. 그럼 월터 비살레스네. 완전 그러니까 돈 많네. 그냥 영화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렇죠. 자아실현을 자아실현이고 위한. 뭐 영화도 잘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공부는 다 이 사람 다 미국에서 했지. 근데 하여튼 엄청 부자. 네. 그러니까 뭐 돈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네. 남미의 부자는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브라질 백인들이죠. 약간. 네. 약간 하얗죠. 야, 부자인데다가 또 1위까지 했네. 네, 배우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중년의 여성, 중앙역에서 이렇게 편지를 대필해주는 글을 이제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편지 내용을 얘기하면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주는. 그렇죠. 남미 가면은 예. 그 몇십 프로가 문맹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막 예능 같은 거 보면 밑에 자막 계속 나오고 막 네. 다 우리는 그걸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네. 엄청 잘 읽는데 여기는 영화들도 다 더빙하죠. 네. 그래서 문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직업이 주인공 직업이 예. 이 리우 데자네이루 여기 중앙역. 예. 그 제가 그래서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별난 직업 영화에 나왔어야 됐다. 그러네요. 근데 직업은 앞에 좀 나오고 나머지는 여행하는 거라서 네네.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편지를 이제 말로 하면 그걸 받아서 써서 편지를 보내주는. 우표 붙여서 보내주는 직업이 일을 있는 하는. 거야. 저 예. 처음 봤어요, 진짜. 나도 그때 처음 봤지. 브라질이 이런 나라구나. 네, 그런 일을 해주는 네. 여성, 중년의 여성 이사도라 역으로 페르난다 몬테네그로라는 네, 페르난도 여배우가 몬테네그로. 나왔습니다. 아, 이 역으로 아주 뭐 전 세계적인 네. 명성을 얻었고 이 포르투갈어 브라질 말로 대사한 사람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후보에 올랐죠. 예. 그리고 이 페르난다 몬테네그로 이 이사도라 아줌마가 네?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소년 그렇죠. 소년이 있죠. 예. 네. 조슈에 조슈에. 예, 조슈에 역으로 비니시우스 드올리베이라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브라질 배우. 비니시우스 드올리베리아 올리베리아. 베이라. 네, 올리베이다. 예. 그리고 이 이사도라에겐 친구가 한 명 있죠. 네. 예. 그리고 친구 역으로는 마릴리아 페라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아래층 사는. 예. 이 영화는 아까 뭐 오샥 형이 얘기한 대로 네. 여우주연상 오스카에서 그렇죠. 예, 99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이게 외국 영화인데 네. 마치 우리 기생충에서 예. 조여정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것처럼.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올랐다면 올랐다면, 예. 굉장히 이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헐리우드 오스카에서는 이런 적이 정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해에 네.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고요. 그렇죠. 상은 못 그 받았네요. 1인치에 어느 그 장벽만 넘으면 정말 더 많은 영화에서 아니 본 감독님 모셨어요. 네. 아마 미국 요즘 별로야.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음. 그 외국어 영화상 받았습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황금 곰상을 받았고. 어유. 이때 외국어 영화상은 오스카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가 받았죠. 뭐 이때 같은 해 나왔어요. 또. 인생은 아름다워. 그래서 이때 브라질 배우 몬테네그로랑 그다음에 나무주연상에는 네. 또 로베르토 베니니. 예. 네. 로베르토 베니니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잖아. 그래서 이때 막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외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주연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되게 보수적이었죠. 제가 그랬네요. 99년에 아니 그건 로컬이라고 하잖아. 로컬인데 뭐. 이게 99년에 이제 열린 네. 오스카였잖아요. 네. 근데 이때 왜 저런 기사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오스카 커미티 위원회가 네. 가장 욕 많이 먹고 가장 후회한 작품상 그게 이해였어요. 아 진짜요? 이때 다 라이언 일병이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때 라이언 일병 전쟁 영화 때 했을 때 네. 한 얘기지만 그때 라이언 일병을 제치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받았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사실 아까 그 뭐 우리 전망종방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실 라이언 일병을 제치고 작품상을 받을 만한 다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못 찍었다. 거의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논란이 많았던
야, 그러면 그건 안티 스필버그 정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안티 스필버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스필버그에 대한 반감이 좀 셌던 것 같아. 그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니, 반감이 어딨어? 왜냐면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과 관객과는 다른 정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또 그 상황을 보면은 뭐 솔직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또 셰익스피어인 러브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그 제작진에게는 아주 큰 또 그러니까 방금 네.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그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너무 다른 정서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갑게 말하자면 반성도 있는 거지. 아니 뭐 하여튼 뭐 보통 이제 오스카에 실수하면은 나오는 해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되시곤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나왔던 영화들이 우리 재난 영화 1위 했던 딥 임팩트 이런 영화들 이런 거는 뭐 아예 후보에도 안 올라갔고 아마겟돈 이런 영화 아마겟돈이 뭐 주제가상 뭐 이런 거 후보에 올랐나? 그리고 이때 뭐 벅스 라이프 이런 거가 이제 애니메이션 상 받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래됐네요. 22년 전이면. 어쨌든 이 영화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와 그러네요. 나란히 어깨를 같이 했던 그렇죠. 예, 그런 영화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그때 개봉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나는 그래도 극장에서 예, 극장에서 되게 보셨어요? 넋을 놓고 본 기억이 나요. 너무 이 톤이 너무 막 그렇죠. 너무 그 이국적이고 너무 예쁜 거야. 그 노란색이. 그래가지고 입을 헤 벌리고 봤어. 그리고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브라질 영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브라질 대단한데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오스카 지금 이제 국제 영화상으로 바뀌었죠. 네. 외국어 영화상에 후보로 오르고 그랬던 아주 뭐 명작이죠. 뭐 중앙역.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흥행에 히트를 하지는 않았고 좀 지나간 영화가 됐죠. 예. 저는 근데 몰랐어요. 안 이 봤어요, 그때 영화의 당시에? 이 영화의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존재를 몰랐다? 네.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최 과장이 처음 봤다면 진욱이랑 깊이도 처음 봤고. 저는 제목만 알고 있었어요. 제목을 알았어. 네, 중앙역은 제가 제목은 알고 있었어. 그 프랑스 영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랜드 센트럴이라고 레아 사이드 나왔던 거. 네. 그거랑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사실 이번에 리스트 만들면서 1위, 2위를 가지고 되게 고민했어요. 뭐를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나의 가족, 나의 도시. 근데 두 개 다 좀 잘 안 알려진 영화고. 근데 중앙역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뭐 명작 뭐 이러면 나오는 영화라서 좀 많이들 보신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네. 몰라서. 저는 몰라서 송구스럽고요. 네, 저는 이거 약간 공포스러웠어요. 뭐가? 이 포스터 이런 게 좀 무서워갖고 역 앞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뭐 이런 게 약간 엑소시스트 느낌 나고. 뭐야? 영화만 알고만 있었지 제목만.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너무 영화가 좋아가지고 좀 뭐랄까요? 좀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무튼 많은 우리 무용보 청취자들께서 웽? 전혀 이거 무슨 영화지? 아실까 모르겠네요. 웽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중앙역은 꽤 회자된 영화긴 한데, 그렇죠? 브라질 영화가 이 정도야?라고 사람들 놀래킨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때 당시에 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인생은 아름다워랑 중앙역이랑 또 하나가 뭐였냐면 천국의 아이들. 아이고 야 너무 에이. 우리 다 무용부에서 다 소환된 영화들이군요. 아무튼 좋은 영화 많이 나왔네요. 88년 못지않게 98년에도. 10년 후가 또 괜찮네요. 외국 영화 중에 좋은 영화 많이 나왔네. 아무튼 중앙역은 뭐 여행 영화 1위로서 강추하는 영화인 바이고요.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다들 처음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는지 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의 대략적인 그렇죠. 스토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사도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편지를 대필해서 써주는 중앙역에 앉아서 조그만 책상을 하나 놓고 그 역도 그 장면 굉장히 잘 찍었죠. 그렇죠. 저는 보면서 야 저런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브라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캐릭터가 되게 특이해요. 이 아줌마가 노처녀인데 노처녀지 결혼을 안 했죠. 나이는 한 60대 정도 돼 보이나? 한 50대? 50대 초반? 50대 중초반?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괴팍해요 좀. 그죠? 괴팍하고 좀 이기적이고. 그렇죠. 좀 까칠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전직 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은퇴하고 먹고 살려고 이제 이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첫 장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막 편지 그 내용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병렬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엄마와 남자 소년을 데리고 있는 엄마와 이제 소년이 딱 그 장면에 잡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줌마가 막 뭐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죠. 엄마가 이제 편지를 써달라고 온 거죠. 네. 어쨌든 이 엄마는 네. 엄마 이름은 아나죠. 아나. 안나. 아나인데 남편에게 쓰는 편지죠. 그렇죠. 어디 먼 곳에 살고 있는 남편에게 처음에는 이제 첫날 와서는 막 이제 화를 막 내죠 남편한테. 화내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또 오더니 아 내가 어제는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써달라. 네. 그 편지는 폐기하고 새롭게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시 하죠. 네. 그러면서 당신이 못 본 아들이 여기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당신에게 가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누구도 보고 뭐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엄마가 예. 정말 그 역에서 예. 까막눈 예. 그런 엄마 같아요. 그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예. 진짜 무식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죠. 그렇죠. 무식하고 순수해 보이죠. 무구한.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또 막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아 그 편지 안 붙여서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이 엄마와 소년이 손을 잡고 네. 이제 역을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팽이 같은 거를 팽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걸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스러 가는 사이에 엄마가 횡단보도 가운데서 아이를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예. 큰 버스에 치이죠. 예, 중앙역 바로 앞에서.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 혼자 이 아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뭐 대여섯 살? 아니요, 그거보단 더 됐고. 초3 뭐 한 10살? 한 10살 전후일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상황은 약간 우리나라 한 70년대 뭐 한 이런 거를 보는 것 예? 같아요. 6, 70년대. 근데 이 아이를 챙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그 역에서 계속 이사도라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애는 모르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이 그냥 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는 실려갖고. 이 아이의 이름은 조슈에고 조슈에. 예. 이 조슈에를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사도라가. 네.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아저씨 한 명이 오더니 뭐라고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뭐였냐면 이 아이를 어디다 팔아 넘기자. 그렇죠. 인신매매당 같은데 팔아 넘기자라고 약간 하는 거죠. 이상한 네. 조직이 개입이 되죠. 예. 거기에다 팔아 넘기자.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 날 데리고 가서 팝니다. 그리고 $1,000를 받죠. 그렇죠. 네. $1,000를 받아서 이사도라는 막 돈을 세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사요. 그렇죠. 되게 낡은 TV가 하나 있었는데 리모컨이 있는 최신 TV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TV를 사고 나서 그 친구 이레니? 예, 이레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TV 무슨 돈으로 샀냐? 여기서 이 이레니가 캐릭터가 참 예. 재밌어요. 예. 네. 근데 무슨 돈으로 샀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눈치를 뭐라고 깠죠. 알죠. 한마디 확 하고 가버리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이사도라가 죄책감에 뒤척뒤척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예. 느끼고 밤새 이제 그 죄책감에 뒤척뒤척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이를 팔아넘긴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치를 부려가지고 그 아이를 빼내서 도망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신매매단이 살벌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인신매매단이라기보다도 약간 해외 입양하는 뭐 이런 것을 가장해가지고 예. 하여튼 근데 뭐 장기를 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예, 그 이레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레니가 예, 그 장기 파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얘를 조슈에를 데리고 도망을 치긴 했는데 그렇죠.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살벌한 애들이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르고 본 거야 또 예, 이 그렇죠. 아줌마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편지에 써 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마음을 먹고 네. 예,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네 도망. 네. 도망도 갈 겸 예. 애도 거기다 그냥 데려다 줄 겸 해서 대책 없이 그냥 예. 뭐 돈도 얼마 없어요. 돈도 없어. 예. 테레비전 돈도 가지고. 없어서 가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가방 잃어버리잖아. 그쵸. 아이 지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기는 그냥 다시 돌아오려고 그쵸. 생각하고 내렸는데 휴게소에. 아이가 따라 내렸고 예. 아이가 그 가방을 놓고 내려가지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일푼에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근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지 않은 거죠. 막 이렇게 사람들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 살기 어려우니까 예, 좀 이렇게 정 같은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아, 그 반대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브라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뭐 보여지는 거는, 트럭도 얻어 타면서 가기도 하고. 하여튼 예, 그러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예, 도착을 이제, 하죠. 예,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도착해서 그 얘기는 자 코로나 특집 무용보 여행 영화 발걸음도 가벼울게. 아 이거는 가볍지 않은데 이 영화. 이거는 좀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가벼워요. 또 이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뭐 그런 여행 영화인 것 같고. 하여튼 1위는 브라질 영화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한 아줌마와 꼬마가 떠나는 역시 2명이 여행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리스트에 2명이 떠나는 여행들이 참 많았죠. 네.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기쿠지로의 여름이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건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거는 아줌마가. 기쿠지로의 여름이 아마 중앙역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중앙역입니다. 네. 그 조슈아는 9살로 9살인가요?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 처음 봤다고 이거를 옛날에 본 사람도 없고요. 네, 처음 봤습니다. 어땠어요? 난 그게 궁금하네. 영화가 좀 울림이 좀 있었나? 아니면은 재미가 있었나? 그 제가 소개를 좀 익살스럽게 하긴 했는데 0점 맞췄냐라는 내용은 뭐였냐면 중앙역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실은 심장 어택 당한 그 의미였거든요. 심장 어택? 예. 그게 뭐야? 이렇게 심장에 0점 조준 사격당한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아 진짜? 예. 왜? 울림이. 아. 예, 울림이 그만큼 컸다라는. 총 맞은 것처럼. 그렇죠. 예, 정말 심장 그냥 가운데 꽂히는 심장 그런 저격.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영화를 봤고 일단은 이 정말 2명이 여행 떠나는 우리 뭐 레이맨도 있었고 많은 영화들이 그린북도 있었지만 있었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연기가 받쳐지지 않으면 이 2명이서의 여행 길을 이렇게 잘 담아내고 잘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네. 배우들. 네, 그냥 이 아주머니께서도 그냥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이 사람인 것 같고 그 아까 전에 그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듯 아닌 듯 막 그런 눈빛조차 그리고 그런 행동조차 이것도 너무 표현이 잘 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에게 마음을 주는 듯한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도 고스란히 좀 전해졌는데 그게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이제 그 레이맨도 다시 또 이제 거론이 되지만 오버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투박은 해요. 느낌이 영화 느낌이 되게 투박한 옛날 영화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투박한데 그 낯선 컬러와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 안에서 전해지는 게 투박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낯설지 않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우리의 6, 70년대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저는 뭐 그걸 떠나서 공감도 충분히 됐고 그리고 일단은 이들의 연기에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멍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우리의 타이틀인 발걸음도 가볍게가 마지막 영화에 와서 갑자기 군장을 맨 듯한 발걸음이 전혀 가볍지 않고 무거운 워커까지 시는 그러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벼워지잖아. 네.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게 가벼운 거 맞아요? 가볍지. 둘이 그거 보는 거 있잖아 사진. 보면서. 예. 난 그게 너무 좋아. 그 둘이서 같이 그 보고. 그리고 이 꼬마애도 이렇게 연기를 잘해. 잘해요. 페르난다 몬테네그로야 뭐 자타가 공인하는 브라질 대표하는 주디 덴치랑 헬렌 미렌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애는 왜 이렇게 우는 것도 잘해? 막 눈물을 주르륵 그렇죠. 예. 최 과장은 어땠어요? 저는 좀 되게 좋은 영화인데 좀 낯설었어요. 낯설다? 예, 그냥 이 도시의 그 어떤 분위기도 너무 낯설었고 황량한 사막의 모습도 낯설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봄 축제? 예, 그 축제 그 도시 이름이 뭐죠? 봄 제수스라는 도시인가요? 네. 예, 근데 그 도시에서의 그 종교적 축제의 한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도 낯설었고 좀 낯설다.
아, 예. 맞아요. 그리고 거칠다. 아,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와일드하다. 예.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렇죠. 그런 거가 영화에 담겨 있으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시티 오브 갓 브라질 영화 했을 때 예. 되게 좀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깽단 뭐 이런 얘기지만 그리고 좀 저는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심경의 변화, 서로에게 이제 의지하게 되잖아요. 점점. 예? 처음에는 막 이 아줌마도 되게 괴팍하게 굴고 아이도 되게 못되게 굴잖아요. 그렇죠. 조슈에도 처음에 아줌마한테 되게 못되게 굴잖아요. 저놈 시키가 저희 되발아져가지고 막 이런 생각 들고 나중에 아줌마 의심했고 편지 내놓으라고. 맞아. 우리 엄마 편지 어디냐고. 아니 근데 그럴 만도 하지. 왜냐면 자기를 그런데 놓고 돈 받아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의지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거는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 아이가 이건 스포일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이야기의 끝장면? 예, 마지막 장면. 네. 예,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따뜻해서 너무 순박하죠. 예, 아 이렇게 좀 한결 풀리긴 했는데 마음이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너무 좀 뭐라 살벌한 거예요. 좀 그렇죠. 예, 그 너무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없는. 처음에 그 충격적인 씬 나오잖아요. 예. 그 리우면은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큰 도시인데 거기 그 서울역 같은 데서 그렇죠. 올림픽 했던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때 예. 치안 이것 때문에 다들 말도 많고 브라질도 엄청 저기 하고 우리 선수단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서 강도 같은 거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기 자료 화면들도 유튜브에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버스 타고 가는데 손 내밀고 휴대폰 들고 있지 마라라던가 그 실제 그런 장면들이 막 아이들이 점프 뛰어서 휴대폰 훔쳐가고 그렇죠. 막 거기는 이런 것도 휴대폰 있더라고요. 하나 팔면은 몇 달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 안전망, 뭐 치안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그렇죠. 이 사회 자체가 너무 낡은 거예요.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파벨라라고 하죠. 그 브라질의 그 슬럼. 예.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왜 여러분들 그 엘리트 스쿼드인가 브라질 영화들이 있어요. 마약 갱단이랑 경찰이랑 싸우는데 완전 전쟁이야. 근데 그 파벨라 구역 안에서는 그런데 그 외에 브라질은 뭐랄까요? 그 브라질 갔다 온 사람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이나 예를 들어서 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이 그냥 되게 크대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있대. 그래서 버스에서 누가 장애인이 한 명 탈락 그러면 버스에 있는 사람 다 내린대. 다 내려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태운대 거기에. 그래서 도와주러 내린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들은 브라질에서 그 주재원 했던 후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살벌해서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차를 정차를 하면 함부로 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차를 세우면 옆에서 그냥 권총 들고 바로 위협하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다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지역이 있겠죠. 네. 뭔가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생활상이 많이 다른 지역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구조는 난 이런 거라고 느껴요. 특히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가 예. 어차피 식민지였잖아요. 유럽의 그것도. 유럽의 나라들이 정말 최강으로 잘 나갈 때 만든 식민지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유럽의 식민지 혹은 그 제국 이런 것들이 쇠퇴하면서 이쪽의 시스템은 그 식민지 시스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국이 사라졌는데 식민지야. 네. 주인 없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를 빼앗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식민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배했던 계급의 시스템을 또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해 있는 게 난 남미의 모습이라고 보거든.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일 거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완벽히 백인 국가고. 근데 브라질이 이제 여기 밑에 브라질 엄청 크잖아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큽니다. 뭐 우리 100배인가 땅덩어리가. 근데 주로 잘 사는 도시나 이 경제 중심을 제일 남쪽에 브라질의 남쪽 아르헨티나랑 붙어 있는 데 있죠. 상파울루, 리우. 이런 데가 이제 또 유명한 해변들도 있고 거기가 이제 좀 잘 살고 위로 올라갈수록 사막도 있고 아마존이고 정말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여행이 밑에 리우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막 되게 시골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문맹이고. 그쵸. 그래서 거기 중간에 거기서 편지 써주는 거 그걸 하잖아. 그쵸. 그래서 알바를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돈이 이렇게
똑 떨어져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슈에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렇죠. 아줌마가 원래 하던 일,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 뭐 성자에게 그때 무슨 종교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 성자에게 편지를 써드립니다. 뭐 이런 걸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장면이 아무튼 뭐 우리가 낯선 어떤 그 문화, 우리가 정말 지구 딱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브라질 여기 남미 쪽이. 그래서 우리랑은 정말 멀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걸로 사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미나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외신도 되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뉴스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왜 알자지라 뉴스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 거기서 뉴스 하는 거 보고 여기가 중동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런 것처럼 남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인 지식, 거기는 되게 무섭대더라. 뭐 갱단이 총 들고 다니더라.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의 모습이 되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중앙역에서 초반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 충격적인 장면이란 거 우리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나? 예, 소매치기. 소매치기 하나가 물건을 딱 훔쳐서 도망가니까 사복 경찰들이 쫓아가서 사복 경찰인가요? 사복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경단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그 중앙역의 자경단 같은 거 거기를 관리하는 그냥 뭐 세박고 갱 뭐 같은데 저는 갱이라고 갱은 아니고 경찰 갱이야? 저는 갱이라고 느꼈어요. 저도 약간 갱으로 봐갖고. 네, 거기를 지켜주는 그 조폭 같은 애들이 쫓아가서 걔를 잡죠. 잡아서 저는 그냥 끌고 와가지고 이놈 새끼 막 머리 한 대 때리고 너 물건 훔쳐가고 뭐 이렇게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당연히 우리는 이 정도 알았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쫓아가서 딱 잡자마자 총으로 쏴버려. 그러니까 와, 난 거기서 깜짝 놀랐지. 거기서부터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이 이사도라 그 주인공인데 주인공 아줌마가 아이를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 돈 받으면서 좋아하고 막 TV를 사서 막 좋아하고 뭐 이런 벌써 여기서 저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극복이 안 되는구만. 예, 영화 이 뒤까지. 뒤에 이 어떤 뭐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뭐 이렇게 뭐 가까워지고 뭐 서로 이렇게 깊은 감정이 생기고 뭐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 사회의 모습 자체가 너무 충격이라 예, 그래서 저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충분히 빠져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서 나는 그 엘리트 스쿼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앙역은 나는 되게 좋은 영화고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런 영화인데 아까 얘기한 엘리트 스쿼드 그거 보면은 아까 얘기한 파벨라 거기서 갱단이랑 그 마약 하는데 일단 경찰들이 쫓겨 막 갱단들한테 그리고 그냥 백주 대낮에 쏴 죽이고 매달고 왜 우리 그 시카리오. 후에레즈 그 시카리오 뭐 이런 거 보면 멕시코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가 이 슬럼이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못 건드리고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전 세계가 우려를 했잖아. 걱정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브라질의 어떤 뭐 페스티벌 뭐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카니발 뭐 이런 거 다 브라질 그리고 뭐 거기 음악이랑 예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브라질로 유학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 땅이고 인구도 뭐 세계에서 5위, 6위 막 이렇게 하고 몇 억이 되고 그러니까 축구도 잘하고. 아, 축구도 있군요. 그런 거라서 우리가 약간 코끼리 만지듯이 소경 코끼리 만지듯이 하긴 뭐 한국을 외국에서 생각할 때 김기덕 영화만을 보고 한국은 어떤 나라야라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거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간단한 보이잖아요. 얘기로 아저씨만 봐도 애들의 장기를 팔아넘기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문제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추 과장이 느끼고 있는 그 정서에 대한 낯섦뿐만 아니라 섬찟함 이런 것들에 나도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야. 그냥 지어낸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야. 물론 우리 아저씨를 보면서 저것도 우리 사회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거긴 하지만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이건 정말로 사건으로 확인되거나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역의 이 소재는 충분히 저 사회는 저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연성이 넘치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하면서 우리가 사실 브라질에 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치. 거기 심지어 살다 온 애도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큰 나라가고 거기 위에는 막 열대지방 밑에 눈 오고 막 이러잖아요. 브라질을 보면
워낙 크고 여기도 지금 며칠을 걸려서 거기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히치하이킹도 하고 중간에 버스도 탔는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 마치 우리 순위에 있었던 프리실라 이런 것처럼 그런 데를 막 가는 거예요. 황무지를 질러서 가죠. 근데 거기는 나오는 이 농부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은 되게 순박하고 그렇죠. 나는 이 영화도 중앙역 그러면은 항상 생각나는 씬이 그 이제 이 편지를 불러주는 거기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그 편지 내용이랑 그 막 말하듯이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당신은 막 사랑에 빠진 남자 아저씨. 그걸 막 받아 적어주는 이 도라의 그거가. 근데 그 씬이 앞에 처음에도 나오고 중간에 또 이 시골에 가서 알바하면서 근데 거기 그 순박한 사람들의 그 편지 내용들 그런 거 보고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나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 글씨를 읽든 못 읽든. 그리고 도라도 사실은 처음에 이 애한테 사실 어떻게 팔아 넘기려고 한 거잖아. 나쁜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얘를 아빠한테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사실 이제 자기는 리우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들한테 쫓기는 거잖아. 처음 달라고 다시 뱉어야 되고. 그거 뱉는다고 살아남기겠어요? 그리고 이레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소파랑 다 팔아줘 막 그랬잖아.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씬들이 나는 이 영화가 물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약간 문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따뜻함이 그런 거를 다 먹었고 그 색깔에 압도당한 그 느낌이 아직도 있고 이번에 지난주에 다시 내가 봤는데 더 좋더라고 나는 영화가. 그래서 나는 나 저 포르투갈 말을 좀 배워볼까. 왜냐면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막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 자막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저 번역을 잘 한 건가 막 이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회 상황을 그런 환경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싹 보여주고 그리고 이 도라 아줌마도 되게 좋은 듯한데 자기 업무 끝나면 그냥 돌아 앉아서 편지는 쓰레기통으로 가고. 그렇죠. 아니 이 아줌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네. 이거 얘기 듣고 대필해 주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그 편지를 다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돈만 받아 챙기는 거잖아요. 챙기는 거 쓰레기통으로 가니까. 막 이상한 특히 이 사람은 약간 그 뭐랄까요 배알이 꼴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얘는 이 중간에 보면 이 트럭 운전사를 도라가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히치하이킹 하게 되는 트럭 운전사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 독실한 가톨릭 좋아하는데 그 남자한테 나중에 이렇게 버림받죠.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훅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 도라는 그런 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너무 훅 들어갔어. 너무 훅 들어갔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레니는 남자를 잘 꼬시고 뭐 이렇게 잘 하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편지를 보고 이렇게 연애하고 뭐 어차피 잘 깨질 건데 이거 보내서 뭐해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 조슈아의 엄마가 준 편지도 안 보내고 이렇게 서랍에 넣어놨잖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 범죄인데. 그렇죠. 그 범죄 아니야. 범죄죠. 범죄가 뭐 그 수준의 범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한 가지는 연꽃은 정말 진흙탕에서 뿌리를 받고 그 수면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장면들은 정말 진흙탕 같이 막 엉망인 곳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이 그게 진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그 말이 이 영화에서 딱 표현하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팍팍한 사회 속에서 착하지도 않던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도라가 이 아이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해가면서 그 아이에게 나중에 되게 큰 애정을 느끼고 또 이 아이도 이 도라를 굉장히 이제 의지하고 아끼게 되는 이런 어떤 관계가 확 피어나는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 영화가 이제 릴렉스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그 뒷부분보다 앞에 그 충격이 앞에 충격에서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구나. 회복이 잘 안 돼서 영화는 한 두세 번 봐야 돼요. 두세 번 보면은 그게 소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 나는 옛날에 그때 개봉했을 때 중앙극장인가 내가 거기서 봤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이 영화는 좀 되게 애정하는 영화라서 많이 봤어요. 색깔이 극장에서 봤을 때 그 압도감이 없더라고. DVD나 이런 게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 거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월트 살레스가 잘 찍잖아요. 그리고
모터사이클 다리는 이거 뒤에 나왔는데도 네. 색감이 이 중앙역을 못 따라가 모터사이클 다리. 물론 그 영화 참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이게 우리가 저기 앞서 여러 영화들 얘기하면서 오적형 표현으로는 잔변감. 예. 잔변감의 변이 약간 남아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사실 이 영화에서 약간 받았는데 뭐냐면 우정이 보이잖아요, 조금씩. 그쵸. 그리고 우정이 사랑이 느껴지는 아주 조금에서 영화가 사실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떤 사랑의 끝 아니면 사랑의 어떤 결말 이게 아니고 이제 우정이 조금씩 짙어져서 사랑이랑 색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 찰나에서 영화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자변감은 그 나쁜 영화한테 붙이는 거고 이거는 여운이지 여운. 뭐 여운인데 여운이라고 해. 자변감은 이제 야 이게 짜치는 영화를 얘기해. 뭐 너가 어떤 의미로 쓰는 줄 알겠는데 아니에요 형 이거 잔변이에요. 이건 낯선 여운이라서 잔변감이에요. 이건 그냥 여운과 좀 달라. 낯선 여운이에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저 2위 영화 나의 사랑 아니 나의 그거는 소화가 잘 나의 됐죠. 도시가 더 재밌긴 했어요. 근데 소화는 더 잘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 그래서 형 말대로 한 2번 3번 보면 이게 뒤에 더 큰, 더 발전되어가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 몬테네그로는 나라 이름 아니냐? 저쪽은? 나라 이름이죠. 예. 발칸반도에 있는 거. 몬테네그로가 까만 산이란 뜻이잖아. 까만 하얀 백일인데. 포르투갈어 좀 하시나 보죠. 아니 포르투갈 아니고 그 저기잖아. 라틴어가 아닌가? 네그로가 까맣다는 뜻이잖아. 네그로. 별걸 다 알고 있어. 네그로. 그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몬테가 산이고 그냥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 몬테네그로의 연기가 보면 볼수록 무릎을 탁 치게 해요. 이때 오스카 후보에 오른 게 연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그 연기가 좋은데, 예. 선한 사람의 연기가 아니고 이 까칠한 노처녀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고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하루 종일 사람들 편지 받아서 써주고 그 중에 이렇게 추려가지고 쓸데없는 건 안 보내고 막 이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굉장히 영화 주인공을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거랑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다 연기하는 그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낯선 여운. 잔병감? 아, 그래서 여운이라고 해줘. 1위 영화인데. 낯선 여운. 그게 형 지금 얘기했지만 약간 저거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의 설경구 같은 느낌. 야, 그건 좀 그것도 좀 다른 거고. 아니 뭐 악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이 꿈틀꿈틀대는 사랑에 대한 기분이 느껴. 그렇다고 뭐 악한 거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도시. 거기서는 그 스토리도 좋고 다 연기들이 좋았지만 잘 이렇게 비벼졌지만 여기서는 이 압도적인 연기와 연출. 그렇죠. 그거가 영화적인 어떤 가치로 봤을 때 나는 역시 여기가 더 무게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낯선 여운이 더 높은 그리고 점수를 이 영화는 차지한다는 보면 볼수록 더 좋아져요. 내가 이 영화를 한 7-8번 정도 본 것 같아요. 98년 이후로. 그런데 지난주에 봤을 때가 제일 좋았어.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월트 살레스 이 감독이 이 사람은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자주 찍지는 않는데 2012년도에 나왔던 온 더 로드라는 영화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로 된 영화는 많이 안 찍었는데 다 뭐 스페인어 모터사이클은 다 스페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포르투갈어 브라질 영화고 자기는 브라질 사람이니까 이제 브라질 영화들이 많죠. 근데 온 더 로드는 이제 영어로 한 건데 그 영화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 로드 무비 쪽을 찍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남미 전역을 여행하는 거고 이것도 브라질을 거의 뭐 종단하는 그런 건데 다음 영화도 기대를 해볼 텐데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영화가. 근데 영화 보면 확실히 이 도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친구의 대사 한마디. 이레니? 예, 세상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그치. 예, 그 이 대사 한마디. 사실은 입양소에 돈 받고 그냥 팔아 넘기면 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입양소가 아이들의 장기를 밀매한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서 이제 친구가 그 얘기까지 던지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그 영화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거기 걔네들이 정말 애들을 팔아. 그렇죠. 그냥 뭐 해외 입양 커봤자 동네에 양아치밖에 더 되겠냐. 좋은 데 가서 살면 되지라고 이제 치부하는데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얘 아빠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도라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애를 팔아넘겼다라고 하기에는 좀
최 과장이 처음에 그 소매치기 저격사 그걸 보고서 약간 그거까지. 근데 참 좋은 장면은 그게 되게 그 아까 오샥 형이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사소한 장면이긴 한데 그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걔네 둘이서 그 이제 그 도시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알바로 예. 편지 쓰기. 예. 그래서 여유가 약간 생긴 거예요. 그렇지. 돈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이렇게 뭐 그치. 무슨 성인인가요? 그렇죠. 그 성인. 예, 성인의 그 이렇게 마네킹 같은 거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면 그 사진을 이렇게 조그만한 그 그렇죠. 현상을 해가지고. 예, 현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약간 잔망경 같은 데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넣어주는 거죠 사진을. 그런 게 우리도 옛날에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다고? 네, 사진 안에 카메라 모양처럼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플라스틱 통 같은데 안을 이렇게 그렇죠.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 안에 사진이 보이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라가 이렇게 버스 안에서 그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나 했어요. 그게 저 뭔가 그러고 근데 이렇게 안을 탁 들여다보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조슈에가 또 그 사진을 같이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스트 씬이죠. 아, 그 장면에서는 참 이렇게 진한 여운이 그렇죠. 잔병감이 아니라 여운이. 그렇죠. 예, 진한 여운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마 도라는 리우로 돌아가도 다시 여기 봄 헤수스? 봄 제수스? 여기로 다시 올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마도 둘이 이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버지를 찾는 과정이 되게 지난하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가기도 힘들었지만 사연들이 이렇게 네.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좌절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좌절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안도하게 되는 순간이 딱 있는데 그 안도하게 된 순간 이후에 이제 그 도라가 선택하는 안도하기 직전에 완전 좌절인 상태에서 도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너 나랑 같이 살자. 아줌마랑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하는. 애도 좋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참 이 도라라는 여성이 그러니까 그 초반에 나오는 그 도라의 모습과 그렇죠. 지금 이 도라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급변을 해서 약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 최 과장은 처음에 그 도라가 약간 악한 캐릭터라고 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저는 되게 못되게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처음에 나온 걸로는 확실히 악한 건 맞아요. 그럼 네. 그냥 난 평범한 여자라고 봤거든. 브라질 리우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야. 라고 봤. 평범한 아줌마가 애를 팔아넘깁니까? 팔아넘긴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 자기도 아니고 뭐 그리고 저는 그 돈 받으면서 돈 셀 때 입양할 돈 셀 때 그 도라의 표정이 저는 너무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애를 저기다 갖다 데려다 놓고 저 돈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도라가 변하고 또 이제 그 봄 제수스에서 쓴 편지들은 도라가 붙이잖아요. 그렇죠. 우체국에 가서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참 이제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렌이랑 전화 통화를 해도 너무 웃겨. 여기가 그래도 이게 90년대잖아요. 지금 현재인가? 뭐 7, 80년대는 아닌 거 아니야? 브라질의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연락 같은 거를 다 편지로 하고 있고 90년대 말이면은 우리는 그때 뭐 이메일 같은 게 이미 있었고 다 이렇게 사는데 여기는 아직도 되게 원시적으로 편지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컴퓨터 보급률조차가 완전 다른 세상인데. 아니 전화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그 중간에 그 이렌이랑 통화하는데 그 돈을 어디 우체국으로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딴 데다 보냈어. 다른 지점으로 보내가지고 돈을 못 찾죠.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확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이렌이도 여길 너무 잘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얘는 거기 아니었어? 막 이러고. 하여튼 이 노처녀들의 또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하여튼 글쎄요, 이 영화가 좀 두고두고 볼 만한 영화입니다. 김PD도 근데 오샥 형의 취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좀 녹여져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우리 그 이렇게 1위 영화들의 약간 의외성? 아니요, 1위 영화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 19금 영화 1위 했던 제가 아주 프린세서스 같은 영화나
이 중앙역 같은 영화가 이렇게 어떤 동일한 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1, 2위가 벌써 이 우리가 많이 보고 익숙한 영화들이 아니잖아요. 왜 익숙한 영화들이 많이 했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샥은 그 대부가 매우 익숙한 영화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 사실. 아 그래요? 네, 안 그래요. 대부를 3편까지 다 본 사람이 몇이나 돼. 그렇죠. 그래? 볼 수 있죠. 아무튼 좋은 영화인 건 맞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좀 나도 이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보편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대중성은 떨어진다.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영화인가? 라는 거는 약간 제가 의문을 살짝 제기해 볼게요. 동감하는 게 1, 2위를 바꿔만 놨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보다는 이게 나야? 중앙역이 더 낫다 뭐 아니다를 떠나서 좀 무게감이 있는 영화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영화 확실히 조금 더 본질을 건드리는 뭔가 무게감이 있는 영화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샥 형이 왜 1위에 났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리스트에서 2명이 여행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레인맨까지 기쿠지로도 그랬고 셜리 박사님도 그랬고 윤희도 그랬고 둘이서 여행하는데 어떤 그 인간성을 다른 거는 너무 되게 잘 만든 영화 있잖아요. 그린북 같은 영화는 정말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그리고 뭐 흠잡을 데가 없고 모든 배열이 완벽하고. 근데 나는 사실 좀 약간 그 원석의 아름다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원석은 원석이죠. 좀 닦고서 보더니 정말 아름다웠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진흙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좀 닦고 봐야 되는 원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 순간 이동 여행은 뭐가 안 그래? 점퍼? 물론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서의 수준이나 정서의 공감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방금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저는 소중하다고 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처럼 그냥 신기하고 막 아기자기 막 이렇게 기괴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메카닉적인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오샥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알아보기가 어렵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돌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하려면 그 오샥처럼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비교 검색을 하고 뭔가 다른 경험들을 쌓아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오샥이 추천하는 이유도 분명히 알겠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감을 갖거나 막 이렇지는 않아. 다만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동일한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조금은 거쳐야 명확하게 이게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용보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같이 이렇게 막 무례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도 이 영화 충분히 좋은 영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감각을 이제 가져가잖아 나도.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캐릭터는 뭐 이 두 주인공 외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고향집에 있던 그 목수 큰 목수 작은 목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목수가 그 표정. 그렇지. 너무 순박하지. 그 이렇게 씬 스틸러야. 예. 그 약간 생긴 거는 아니 이 배우는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와요. 예. 되게 이렇게 약간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선한 얼굴이 아니에요. 처음에 지붕 고치고 있다가 데려오죠. 그 큰 목수, 그 큰 목수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막 너무 이렇게 정이 그렇죠.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순수함과 이 사람의 해맑음. 그 정말 너무 해맑아. 해맑음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순수한 호의 같은 게 확 느껴지는데 거절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았고 내내 그 사람의 표정 팽이 만들어주잖아. 목수가. 그 큰 목수의 표정이 내내 그쵸.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았어요. 그게 그 우리의 선한 인간성입니다. 그게. 그렇죠. 조금 이제 성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연결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슈아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목수의 첫째는 이사야고요. 둘째 이름은 모세입니다. 맞아요. 아빠는 예수예요.
제수스입니다. 제수스. 예, 그리고 이들이 찾아가는 본 제수스도 역시 있고요. 봄 예. 그죠? 제수스. 그리고 이들이 마치 빠져나간 이 도시는 이 바벨론 같은 예, 그러한 느낌도 주면서 막 종교적인 해석까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그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왜 중간에 이사도라가 쓰러지는 이렇게 어지러지 그 도망가는 조슈아를 쫓아가다가 그 촛불 켜놓은 데서 촛불 켜놓은 무슨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장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 저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 어떤 그런 신앙,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되게 그 이 순박한 사람들이 믿는. 근데 카톨릭이잖아요. 여기 예. 이제 포르투갈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어떤 약간 초창기 기독교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성인한테 꼭 편지를 써달라 그러잖아. 그 성자한테.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기독교 무슨 축제를 하는데 누가 저기 예수님한테 편지 써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기꾼아 그리고 머리채 잡힐 텐데. 아니 우리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 사찰 같은 데 가면 그 기와에 뭐 이렇게 뭐, 예, 이렇게 뭐 있죠. 빌면서 돈 사가지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어차피 기복 신앙이고. 그 저긴데 그 명동성당에 가도 초를 사는데. 그렇죠. 초사하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근데 그 순박한 마음이 너무 막 저는- 감사하잖아. 그 성자한테 뭐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해주셔서 그렇게 볼 수도 감사합니다. 있- 뭐 네. 이러잖아. 뭐뭐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뭐뭐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 순박한 선한 마음이 너무 가난해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다. 예. 근데 다들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마지막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읽히더라고요. 그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 같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잘 모르겠으나 예. 뭐, 그 예. 축제에 모인 사람들의 예. 되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되게 여기에 오는 거를 되게 이렇게 가슴에 품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브라질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는 데는 정말 끝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3일 밤을 그냥 춤을 춘다. 뭐그 삼바 축제 이런 건 유명하잖아요. 예. 그거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 퍼레이드 같은 거 보면 막 정말 장난 아니에요. 막 분장이랑 이런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쓰러질 때까지 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른 거고. 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죠.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 네. 그런 어떤 문화나 기질의 차이. 네. 내가 뭐 국민성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 통념들이 이렇게 녹아져 가지고 빚어내는 어떤 선입견들은 우리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중앙역 오늘도 이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1위 영화를 들었을 때 에이? 왜?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무용보의 탑10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영화에 접근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샥형의 물론 리더로서의 어떤 이런 리스트지만 10위부터 자 여행 영화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셨으면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도 10위부터 쭉 따라오시잖아요. 2위까지 맛보셨다면 1위는 이 영화인데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이가 영화로는 참 좋을 나의 것 같아요.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 아주 그냥 뭐 그냥 야, 아이고, 그냥, 야, 역시 너 참. 황희정승 맞아. 이거 그냥 끝나고 치킨이나 먹자. 네. 그래서 요걸 보시고 물론 어떠한 마음을 정확하게 뭐 판가름에 아니면 공감해달라 이런 걸 떠나서 자 여행 영화의 리스트에서 1위는 이런 영화도 있으니 이 영화도 한번 맛도 보시고 그렇죠. 우리가 네. 평소 같으면 손이 잘 안 갈 영화인데 그렇죠. 한번 뭐 보세요. 그런데 보면 이제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뭐 아무도 모르는 어디 천동 벌거숭이 뭐 영화 뭐 어디 무슨 뭐 아트 필름 이런 게 아니고 아트 필름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인정받고 네.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무용보에서 영화 진짜 많이 보는 최 과장도 이번에 처음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 그 영화 뭐야? 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아주 그 브라질의 아주 눈부신 태양 네. 한번 거기 그 아주 색채가 노래요. 예, 옐로우 노랗고 저기 흙먼지 날리고 흙먼지 날리고 그 이 두 사람의 여행이 이렇게 뭐 윤택하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은 아니에요. 중간에 꼬리도 중간에 뿌리 까고 소세지도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다. 네, 막 백에 숨기고 막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아줌마 나쁜 아줌마 맞네. 아이 여자는 아니야. 괜찮아 나만 믿어. 막 이러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특집으로 해외도 못 가는 상황에 외국을 막 다니고 여행을 가고 긴 장거리 여행을 가고 그런 영화들을 여러 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영화 또 우리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여행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 또 많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용보 아까 진우가 얘기했듯이 10위부터 쭉 따라오시면 정말 여행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엽적인 여행부터 아주 뭐 세계 점퍼 순간이동 우주 여행까지. 근데 그거 좀 시간 여행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흉내를 내곤 했었어. 좋은 시절이었지. 설레이는 여행의 출발, 신나는 여행의 여정, 피곤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는 여행의 저녁, 왠지 모를 슬픔이 차오르는 여행의 막바지.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던 행복한 여행의 과정을 기억해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금지당하고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는 답답한 우울함이 가득한 시절이지만 긴 인생의 여행 속에서 가끔은 하늘을 보고 노을에 감동하고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보고 싶은 영화표를 건네는 무용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표를 건네든 뭐 넷플릭스 아이디를 건네든 패스워드 건네든 나도 좀 줘봐. 나도 좀 피곤해서 못 보시잖아요. 못 보긴 하지만 나도 좀 줘봐. 뭐 받고 싶어. 좀 꺼드려요. 좀 줘봐. 아이디 좀 그래도 좀 꺼드려. 보면서 주고 뭐라고 줘봐. 하시잖아요. 나도 우리 형이 보여줘가지고. 나는 여행 가서 잘 거야. 자지만 줘봐. 아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우리랑 같이 여행 떠나요. 야, 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